안녕하세요. 수학 공부의 바른 시작 21세기 파스칼 나의 하버드 수학 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오늘은 도형의 방정식 두 번째 중단원인 직선의 방정식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형의 방정식 두 번째 영상이죠.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몇 번 제가 그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의 기울기가 미분의 기초 컨셉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미적분을 공부하실 때 미분이 뭐야 라고 쭉 살펴 들어가시면 그게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다 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너무도 중요하죠. 기하든 대수든 심지어 미분 적분이든 이 직선의 방정식이 가장 기초가 되는 스몰 블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이 도형의 방식 두 번째 영상으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쭉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지 봅니다. 그 다음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주로 평행한 상태와 직각인 상태를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공식이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쓸모가 아주 많은데요. 단원이 깁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든 수학적 개념, 특별히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개념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대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사회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을 하실 때 실제로 사용되어지는 개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디다 사용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생각해 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삼각형을 주어주고요. 세 변이 그냥 주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세 변을만 주고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세요 하면 조금 황당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Heroes 포뮬러라고 해가지고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면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증명부터 시작해서 왜 그 공식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좀 깊이 있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설명을 좀 더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만 가지고 이 면적을 한번 구해보시죠. 구하실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걸 구하려면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것을 이미 기하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이 높이 h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구할까요? 각도 모르고요, 여기 몇 도인지 이런 거 알 수 없습니다. 야, 이거 황당합니다. 이런 문제가 주어졌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도형의 방정식, 즉 도형과 대수를 접목시키면 가능해집니다.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세 개의 좌표를 가지고 이 삼각형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미래엔 출판사에서 나온 고등학교 수학에서 생각 넓히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으면서 스텝을 이제 쪼개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AB 길이 구하고, 또 AB를 지난 직선 방정식 구하고, 그리고 C점과 직선 AB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높이를 구하고, 그리고 최종 결과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서론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서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배우신 개념을 총 이용해 가지고 이 삼각형에 대한 문제를 구하겠습니다. 처음 질문은 뭐였죠? 그냥 황당하게 길이 3개를 주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여러분들께 부탁드렸습니다. 예, 아주 쉽지 않은 문제였죠? 하지만 얘를 이런 식으로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 그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풀기 전에 필요한 세부 개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시험 못 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좌표 평면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입니다. 여기가 원점이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직선이 하나 있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m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직선 위에 어떤 한 점이 있는데요, 그 한 점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 두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이 직선 위에는 수없이 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 점들을 대표하는 한 점을 우리가 x, y라고 놓을 수 있어요. 그죠? 예, x가 여기고 y가 여긴, 뭐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대표하는 거를 x, y라고 놓을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기울기의 기본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요거는 x, y1이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얘와 수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x 값이고요. 얘랑 수평선상에 있기 때문에 얘가 y1입니다. 그래서 요 바닥에 있는 요 친구의 좌표는 x, y1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요 길이가 y에서 y1을 뺀 게 되죠. 그럼 요 길이는 뭔가요? 요거는 x에서 x1을 뺀 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x 값이 이만큼 커질 때, x 값이 여기서 이렇게 커질 때 y 값이 얼마나 커지느냐에 대한 비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x-x1 곱하기 m이 y-y1으로 바뀌나요? 예, 그겁니다. 아, 그러니까 y-y1은 m 곱하기 x-x1이라는 이 식은 결국은 x, y와 x1, y1을 가지고 기울기를 설명해서 그걸 풀어 헤쳤으면 이런 식의 공식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밑에 보면 두 점을 줬어요. 기울기를 따로 주지 않고 두 점을 줬는데 이것도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다시 좌표 평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점을 줬죠. 기울기를 그냥 준 것이 아니고, 그럼 그 두 점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x1, y1이라고 쓰고요. 얘가 x2, y2라고 정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직선 하나가 있는데 이 직선은 이 두 점 이렇게 지나가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방법이죠.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울기의 개념을 이용할 겁니다. 그럼 이 점이 뭔가요? 이 점은 x2, y1이죠. 여기가 x2고요. 여기가 y1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 길이는 y2에서 y1을 뺀 게 되고요. 여기는 x2에서 x1을 뺀 게 됩니다. 맞습니까? 기울기는 뭐라 그랬죠? x 값의 증가량 분의 y 값의 증가량. x 값이 이만큼 커지면 y 값이 이만큼 커진다. 그게 기울기인데, 그럼 m은 뭡니까? x2-x1 분의 y2-y1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이 앞에 있던 거가 똑같죠. 여기에 이 m 대신에 뭘로 바꿔 쓴 겁니까? x2-x1 분의 y2-y1으로 이 m을 바꿔 쓰면 정확하게 이 공식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두 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됐습니다. 자, 탐구 문제에서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이 이것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을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 공식을 알아놓으면 여러분들께서 x절편과 y절편을 할 때 직선의 방정식을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a, 0이고요. 여기가 0, b라고 합시다. 이렇게 쓴 이유는 x의 절편이 a라고 했고 y의 절편이 b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의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x 절편은 y 값이 0입니다. x축에서 만나는 점이니까 x축에 있는 모든 y값은 0이죠. 뭐 얘가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1,0이고 얘는 마이너스 2,0이고 그러니까 x축에 있는 모든 y좌표는 뭡니까? 다 0입니다. 그래서 사실 y에다 0을 넣어주면 x절편을 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y를 0에다 여기 넣어보세요. 그럼 이거 0 아니에요? a분의 x가 1이다 라고 나오니까 x는 a다. 그러니까 x가 a, 즉 ax의 좌표가 a, 0이다 나오죠. 이번에는 y절편인데 y절편은 x값에다가 0을 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y축에 있는 모든 x좌표는 0이기 때문에 어떤 직선에다가 x값에다가 0을 넣으면 이 직선이 y축에서 만나는 y절편을 구해줍니다. 자, 그 똑같이 그래서 x에다가 0을 넣어봤더니 이 텀이 사라지죠. y는 b다. 0, b가 y절편이다. 이렇게 한 방에 나오죠. 그러니까 두 점이 있는데 이 직선 위에 수없이 많은 점이 있는데 특별히 x절편과 y절편을 알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굉장히 빠르게 구할 수 있는데 얘를 이용하면 한 번에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x절편이 2고 y절편이 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하면 뭡니까? 2분의 x, 3분의 y가 1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 두 개 2와 3의 최소 공배수가 6이니까 양쪽에 6을 곱하면 3x 플러스 2y가 6이 되고요. 2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되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3이 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y는 mx 플러스 b, 즉 기울기와 y절편으로 식을 나타내는 1차 방정식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기울기 보이죠?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요거는 당연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3이라고 합시다. x절편이 2고 y절편이 3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간다고 했을 때 x값이 이만큼 커졌어요. 그런데 y값은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니까 x값이 이만큼 늘 때 오히려 y값은 3만큼 줄었다.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된다.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점이 뭡니까? 바로 y절편이니까 그냥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3이라고도 쓸 수 있고, 이 식을 이용해서 x절편과 y절편을 바로 a, b 값에 넣어서 얘를 풀어 헤쳐도 이런 식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너무 중요한데요.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하나가 y는 mx 플러스 b고요. 또 다른 하나는 m-x 플러스 b-라고 우리가 하죠.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직선입니다. 이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고 만나지 않으려면 이 m과 m-가 같고 b와 b-가 달라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좌표평면상에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평행한다는 얘기는 서로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평면상에서 두 개가 평행한 것이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라는 이 기본 조건이 유클리드 기하학에 나오는 기본 명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non-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지구는 굽니다. 3차원 형태죠. 여러분들 이렇게 경도가 있는데요, 여기 적도상에서는 얘가 평행해요. 그런데 얘네가 절대 만나지 않습니까? 만납니다. 쭉 올라가서 이 극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이 유클리드의 기본 공리가 성립되지 않는 공간 속에서 다루는 기하를 non-Euclidean geometry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다 유클리드 기하학을 베이스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면상에서는 두 직선이 서로 수평이면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냥 따로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y절편들이기 때문에 이 y절편이 다르면서 기울기가 같아버리면 결국은 이 두 점은 평행해서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게 이 조건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기울기 m과 m-가 같고 b와 b-가 같다라는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죠? 그렇죠. 이 두 개가 완전히 포개져서 모든 점이 이 두 식을 다 동시에 만족하기 때문에 근을 찾으라 그러면 모든 실수가 다 근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실제 이게 더 중요한데, 직선 두 개가 있는데요, 그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면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관계가 나옵니다. 이 관계를 알면 수직선상에 두 개의 직선을 주어졌을 때 하나의 기울기를 알면 나머지 하나의 기울기가 바로 구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2분의 5라고 하죠, 얘의 기울기가.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2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가 주어지면 다른 하나를 이 관계를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원심력 혹은 구심력을 할 때 그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직선 두 개가 서로 수직으로 되어 있을 때 왜 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지, 이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잠깐 포즈 하신 다음에 이 내용을 한번 보시죠. 그리고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셨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원래 주어진 녀석은요, 얘와 그리고 얘입니다. 처음에 주어진 거는요. 근데 이 녀석들을 수평 이동하는 거죠. 이 녀석을 아래로 좀 내려서 원점을 지나가게 만들고요, 얘도 이렇게 왼쪽으로 좀 정확하게 수평인 상태에서 내려서 또 원점을 지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둘 다 원점을 지나는, 하지만 여전히 두 개는 서로 수직인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좀 덜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따로 좀 그려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죠. 여기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입니다. 자, 그러면은 L-를 옮긴 녀석을 L1-라고 하고요, 그리고 L을 갖다가 옮긴 것을 L1이라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녀석이 여기고요, 이 녀석을 여기다 쓴 거죠. 둘 다 원점을 만나고, 그리고 여기서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x값이 1인 녀석을 이렇게 놓는 거죠. 그리고 이 수직선상이 L1이라는 라인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했고요, 이 수직인 x는 1이라는 직선이 이 L1-랑 만나는 녀석을 Q라고 했습니다. 그럼 좌표가 나오죠. 얘가 1,m-라고 나오죠. 얘는 1,m입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이 m-x 플러스 n-였는데 수평으로 이동을 쭉 했으니까 결국은 이 녀석의 기울기가 mx고 이 녀석의 기울기는 m-x라는 게 보이나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기울기가 같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기울기가 같으니까 이 직선을 원점을 지나니까 그냥 y는 mx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y는 m-x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에다가 1을 넣으면 y 값이 m, 여기다가 x에다 1을 넣으면 y 값은 m-. 그래서 p와 q의 좌표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얘도 지금 현재 수직인 상태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가 원점이 오니까 피타고라스를 쓰는데 OP의 제곱 더하기 OQ의 제곱이 PQ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이 피타고라스죠. 그러니까 OP는 뭡니까? 1,m과 0,0의 거리니까 거리 공식을 사용하면 OP는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m의 제곱인데요. 1 플러스 m의 제곱이 되고 OP의 제곱은 1 플러스 m의 제곱이라고 나옵니까? 그렇죠. 자, OQ도 똑같은 이유죠. OQ도 1,m-와 0,0을 지나는 거리니까 결국은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는 이렇게 되면 다시 OQ의 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PQ가 뭐죠? 예, 여기가 m이고요. 여기가 m-니까 m에서 m-만큼을 뺀 것이 또 PQ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쭉 정리했으면 1 더하기 m제곱 플러스 1 더하기 m-의 제곱은 m제곱 마이너스 2m 곱하기 m- 플러스 m-의 제곱. 다항식 문항에서 배웠죠. 자, 그럼 요거랑 요거가 몽창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m m-가 2라고 나오고요. m과 m-가 마이너스 1이라는 규칙을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명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이걸 이용해서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 중에 하나만 알면 다른 직선의 기울기를 바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두 직선의 평행 조건이 있고 또 여기다가 제가 두 직선의 수직인 조건을 써보겠습니다. 두 직선이 언제 수평입니까? 예,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면, 그리고 두 직선의 기울기와 y절편까지 다 같으면 서로 똑같은 직선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수직인 조건은 뭐라고요? 예, 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여기 썼는데요. 이 점과 이 직선의 거리 d는 요거다라고 써야지 사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직선의 방정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즉 y는 mx 플러스 b라는 형식이 가장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 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요. 얘를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으셔야 합니다. 똑같은 건데 모양이 조금 다른 것뿐이죠. 모양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녀석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과 그 바깥에 있는 한 점 x1, y1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바로 이 공식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이 직선의 거리는 반드시 최단거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도 거리가 될 수 있고 이렇게도 거리가 될 수 있죠. 그러면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은 뭘 찾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정의를 해놓은 것이 뭐냐면 직선 바깥에 있는 점에서 직선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는 최단거리고 이 최단거리는 반드시 얘와 얘가 수직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D를 한번 구해 보겠다는 겁니다. 최단거리인 요 공식이 지금 나와 있는데 도대체 얘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것이 미래엔 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설명인데요. 설명이 조금 자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퍼즈 하신 다음에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점 P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이것이라고 할 때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는 PH 길이와 같다. 즉 우리가 요거를 지금 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직선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쓸 수 있고요. 요 바깥에 있는 한 점 P, 즉 x1, y1에서 이 직선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 중에 한 점, 그게 h인데 요 점을 찾아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것이 이 바깥에 있는 점에서부터 이 직선상의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 기울기를 쭉 바꿔서 정리를 해보면 뭐라 그랬죠? 이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빨간색 요 직선의 기울기는 뭘까요? 지금 막 배웠죠? 이 두 개가 서로 수직이어야지 점과 직선의 거리가 최단거리가 되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a분의 b가 됩니다.
그리고 한 점을 지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점이 x1, y1이라고 그랬고 x2, y2도 이 직선 위에도 있는 점이죠. 이 두 점 다 이 직선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한번 구해 볼게요. 예, 기울기 m 다시 a분의 b는 뭡니까? 요거 맞죠? 아, 그러네요. 좀 아까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왜 공식이 이렇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해하셨다면 요걸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죠.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x2-x1을 양변에 곱하면 이런 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점 H가 직선 L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x2, y2를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만족해야 됩니다.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xy 대신에 x2와 y2를 여기다 넣어도 이 꼴이 여전히 성립돼야 되죠. 그래서 또 다른 식 하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얘가 두 번째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를 병용해서 이렇게 나왔죠. 어떻게 했습니까? A를 양쪽에다가 곱해가지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요 항을 왼쪽으로 넘겨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다시 리어레인지 한 겁니다. 자, 요게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를 변형해서 얘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x2와 x1 사이의 길이, y2와 y1 사이의 이 길이를 구해서 결국은 디스턴스 포뮬러를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리 공식을. 그러니까 x2-x1, y2-y1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주어진 2번의 식을 약간 변형했는데 여러분들 요거를 분배해가지고 이렇게 쭉 풀어 헤쳤으면 어떻게 되죠? 아, 그러네요. 원래 있던 식과 이것이 사라져서 ax2 플러스 by2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나오는 게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조작을 해가지고 이 식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번과 4번을 이용해 가지고 x2-x1 값과 y2-y1 값을 구하는데 제가 하나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x2-x1 값을 여러분 구하기 위해서는요, a over b에다가 x2-x1인 요걸 이용해 가지고요, 지금 y2 빼기 y1이라는 녀석을 요거로 대체해서 써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무슨 말씀인지 보세요. 자, 요거를 얘로 바꿔 쓰겠다는 겁니다. 요쪽 사이드로 ax2-x1 플러스 b에다가 a분의 b x2-x1 플러스 ax1 by1 플러스 c는 0이라고 나옵니까? y2-y1을 얘로 바꿔 쓴 것 뿐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요걸 한 번 더 쓸게요. 너무 또 과정을 생략해 버리면 여러분들께서 어려워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양쪽에 a를 곱합니다. 양쪽에 곱한다는 얘기는 이 등호의 양쪽에다가 a를 곱한다는 얘기죠. 왜요? 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유리수 싫어합니다. 유리수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를 곱해주면요, 우리가 요런 식의 식이 하나 나옵니까? 예, 그러면은 x2-x1이 공통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x2-x1으로 묶을 수 있고요. 얘를 왼쪽으로 넘기면 이런 식으로 써지나요?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양변에 나누면 뭐가 됩니까? 얘가 됩니다. 같은 원리로 y2-y1인데 요 식에서 x2-x1 대신에 뭘 쓰라는 겁니까? 이번에는 b분의 a y2-y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x2-x1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거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요 점이 x1, y2가 되고요, 요게 y2 빼기 y1이고 요 길이가 x2 빼기 x1이니까 피타고라스를 지금 쓴 거죠.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d입니다. 그래서 d는 루트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 맞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전체 제곱 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의 제곱의 곱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아래에 있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이 하나씩 캔슬되면서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디스턴스를 구하는 공식을 결국은 찾아냈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차근히 이걸 좀 살펴보셔야 돼요. 사실 가장 쉽게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은 그냥 이거 외우는 겁니다. 그냥 외우면 되죠.
의미 없이 외웠기 때문에 이건 얼마 가지 않죠. 시간이 좀 걸려도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과정을 몇 번 해보시면 그러면 이 공식을 외우고 싶지 않아도 외워집니다. 제가 책에서 말씀드렸듯이 친구 집 꾸러 어떻게 가는지를 친구한테 듣고 종이에다 받아 적었어요. 그 종이 계속 읽는다고 친구 집 가는 길을 몇 달 후에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방법대로 친구 집을 한두 번만 왔다 갔다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종이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없어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가실 수 있죠. 똑같은 원리로 공식이 유도된 과정을 조금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차근히 따라가시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해서 점과 직선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는지도 이해하실 수 있고 기억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처음에 했던 질문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세변의 길이만 추고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못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면적을 구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높이만 구하면 우리가 끝나는 거죠. 그럼 이 높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AB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까요? AB는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고 마이너스 1에서 1을 뺀 거를 제곱해서 지금 거리 공식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25, 4가 돼서 루트 29라고 나오나요? 예, 요 길이가 루트 29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AB 직선 방정식은 뭐냐? 일단 기울기는 M은 y 값의 차이니까 1 빼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2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한 점이 주어졌으니까 그 점을 뭐 이거라고 놓을까요? 예, 그러면은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분의 2 x 플러스 2. 자, 제일 처음 배웠던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죠. 예, 요걸 지금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정리해 쓰면은 5y-5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러면 2x 플러스 5y-1이 0이라고 해서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형태가 됐죠. 예, a가 2고요. b가 5고 c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선과 점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사용해서 풀어볼게요.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다. 여기서 x1, y1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a, b, c 값도 뽑아냈죠. 자, a 2 곱하기 x1이 1이니까 이렇게 쓰고요. b는 5고요. y1은 3이니까 이렇게 쓰고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 절대값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a제곱은 4, b제곱은 25. a가 2고 b가 5니까. 자, 그럼 여기서 루트 29가 되고요. 위는 어떻게 됩니까? 2 더하기 15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입니까? 16 되죠?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이 높이가 구해지는데 이것이 직선의 높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났죠? 2분의 1 베이스 루트 29 높이 그냥 요걸 쓸게요. 루트 29분의 16. 그럼 요거 없어져서 8이라고 면적이 나와버렸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하면 도형만 가지고 면적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도형의 방정식의 단원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단원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미래엔 출판사에서 나온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 L은 6개의 점, 0,0, 4,0, 4,1, 2,1, 2,4, 0,4를 선분으로 이은 도형 OABCD를 2등분한다. 이 넓이를 2등분한다 그랬죠? 이때 직선 L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얘 기울기 M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나와볼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러네요.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고 요 면적과 또 요 면적이 같으면은 정확하게 되겠죠. 그러네요. 그죠? 결국은 여기가 3이 되고 왜냐? 얘가 높이가 1이라고 그랬고 얘가 2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점은 2,3이 되고요. 보이십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 길이가 2가 되고 요 높이가 1이 되고 요 길이가 2가 되고 요 높이가 1이 되면 이 직사각형의 딱 반이 되는 값도 요 점을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말이 되죠? 예, 요 면적과 오른쪽에 있는 이 핑크색 면적이 서로 같아졌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자, 그러면 두 점을 하니까 이 점하고 원점을 지나죠. 기울기 뭡니까? 요거죠. 2분의 3이 답이 되겠습니다. 1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일직선으로 뻗은 해안선의 A 지점에 부두가 있고 부두로부터 6km 떨어진 B 지점에서 수직으로 3km 떨어진 C 지점에 등대가 있다. 부두에서 배가 해안선에 대하여 60도를 이루면서 움직일 때 등대와 배 사이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아, 예.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얘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배가 움직이는 길을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 등대가 있는 이 C 지점에서 배의 위치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는 배가 여기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수직이 될 때 배가 여기 있으면요, 이 등대에서 배까지가 가장 가깝습니다. 됐죠? 이 거리를 한번 구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되죠?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요. 이 점 주어졌죠? 6,3이라는 게 보이셔야 합니다. 어떻게 본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를 갖다가 원점으로 보고 이 A 지점을 오리진 원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요 AB가 X축 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좌표가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6,3이라고. 그래서 C가 6,3이고요. 직선의 방정식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 직선만 구하면 앞서 배웠던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리진을 지나니까, 원점을 지나니까 y절편이 없어요. 결국은 기울기만 찾으면, n만 찾으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기울기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60도만 가지고. 요거는 사실 탄젠트 60도가 기울기입니다. 이게 루트 3이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실 거고, 얘가 기울기 m인데,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엄청 중요합니다. 사실 삼각비에서 모든 각도에 대한 삼각비, 즉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결국은 이 특수각 두 개에서부터 다 구해낸 겁니다. 30도, 60도, 90도인 직각삼각형과 45도, 45도, 90도인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그 나머지 모든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값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준이 되는 값인데, 요거는 피타고라스 할아버지 시대에도 구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얘가 60이면 정삼각형이니까 이거 전부 60도 맞죠. 그러면 이 정삼각형을 반으로 쪼개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90도가 되고 여기가 30도가 되는 게 보입니까? 그럼 여기 이 길이를 갖다가 여러분들 뭐 아무거나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할까요? 그냥 x라고 할까요? 이 길이를? 그렇게 할게요. 그럼 여러분 이 길이는 반이 되는 게 보이죠?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놓을게요. 여기가 이걸 10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10의 반이니까 얘는 5 맞죠? 자, 그러면 이 길이가 10이고 이 길이가 5면 이 높이는 뭡니까? 이 h는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0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10의 제곱 빼기 5의 제곱이니까 100에다가 25를 빼서 75가 되죠. 그럼 h는 뭡니까? 루트 75가 돼가지고 5 루트 3이라는 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x로 가지고 계속 계산을 해보면 x제곱 빼기 2분의 x의 제곱을 한 게 h제곱이 되더라. 그러면은 h제곱은 뭡니까? 4분의 4x제곱 빼기 4분의 x제곱이죠. 그러니까 4분의 3x제곱이죠. h는 뭡니까? 루트 4분의 3x제곱인데 요게 요렇게 되는 게 보이나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h는 2분의 루트 3x인데 기울기라는 것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비죠. 자, x값이 얼마 증가했습니까? x값이 2분의 x만큼 증가할 때,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를 갖다가 x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x축, 여기가 y, 여기가 원점이라고 생각하면 x가 요만큼 2분의 x만큼 증가할 때 y가 얼마라고요? 2분의 루트 3x만큼 증가한다. 그리고 이거 전부 몽창 없어지는 게 보입니까? 루트 3이라고? 아, 그러네요. 탄젠트 60, 탄젠트는 이것분의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탄젠트 60이 요게 보이니까, 그러네요. 자, 이제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직선과 이 x축이 만나는 각을 알면 탄젠트 값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 사인, 코사인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탄젠트, 사인, 코사인 이런 걸 모르셔도 이 직선이 여의 x축을 60도로 해나갈 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루트 3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지금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은 y는 루트 3x가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거를 루트 3x 마이너스 y 플러스 0은 놓으면 a가 루트 3, b가 마이너스 1, c가 0이라고 되네요. 그러니까 a가 루트 3, b가 마이너스 1, c가 0이고 요점 한 점 6,3을 줬으니까 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뭡니까? 이게 이렇게 되죠. a가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그거의 제곱은 3이고요. b는 마이너스 1인데 제곱하면 1이고, 그 다음에 루트 3 곱하기 6, 그 다음 마이너스 1 곱하기 3,
그 다음 C는 0이니까 쓸 필요 없고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되는 게 보입니까? 2분의 6 루트 3 마이너스 3입니다. 얘가 양수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을 없앤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것이 이 등대에서 이 배까지, 배가 여기 있을 때 제일 짧은 거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이 좌표도 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오늘 함께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해 봤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예, 여러분들 모든 도형은요 직선과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직선을 배웠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원의 방정식을 통해서 곡선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선과 곡선으로 만들지 못하는 도형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큰 주제,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을 배우게 되는 건데요. 오늘 직선의 방정식을 마스터하셨으니까 다음 시간에 원의 방정식을 함께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